한미가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을 시행합니다. 한미 양측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계속되는 이번 연습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파일럿과 함께 공군 전력을 살펴보는 진면목 공군 전력에서 미그 21과 F4 팬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 중인 F-16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 시기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해 왜군의 배를 격파하며 대승리를 거둔 진포해전에 대해 그날 군대 이야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해방패 UFS 연습이 올해도 펼쳐집니다. 한미동맹은 물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한미가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을지 자유해방패 UFS 연습을 시행합니다. UFS 연습은 한국과 미국이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연합 군사연습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와 전시 작전계획 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올해 연습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한다고 밝히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측에 따르면 올해 연습에선 최근 전쟁 양상에서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이 시나리오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는 위기관리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통합 상황 조치 능력을 숙달하고 아울러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은 유엔사는 이번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미 해병대가 김포와 강화, 포항 등지에서 올해 두 번째 K-MA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병과와 제대별 훈련부터 대대급 상륙 훈련까지 아우르며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훈련 프로그램인 K-MAP이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3해병 원정기동군 장병 1,500여 명과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함께했습니다. 포항과 김포에서 실시한 대대급 연합 보병 훈련에서는 소부대 지상작전 수행 절차를 익히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또 김포와 동두천에서는 연합 화생방 훈련을, 포천에서는 연합 공병 훈련과 연합 의무 훈련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훈련간 드론을 활용해 적을 탐지하고 초소형 전술 로봇으로 폭발물을 제거하며 무인 전투체계 작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포항에서 실시된 연합 상륙 훈련에서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와 마리논, 시누크 헬기 등 상륙 자산을 활용해 결정적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상륙 훈련간에는 작전 계획에 기반한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무인기 식별과 적 포탄 낙탄 등 상황을 부여해 장병들의 대응 능력을 길렀습니다. 미 해병대와 함께 땀 흘리며 상호 전투 기술을 교류하는 이번 훈련이 대대총원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욱 강인한 해병대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First and foremost,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wants to affirm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e thing that we've learned as we do these exercises over and over again, the ROK Marine Corps and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are stronger together. 우리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의 연합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KFN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파일럿과 함께 공군 전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진면목 시간엔 미그 21과 F4 팬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 중인 F-16에 대해 김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진면목. 오늘은 F-16을 알아보기 위해 19전비에 왔습니다.
피스브릿지 사업과 KFP 사업으로 도입된 F-16PB와 KF-16을 운용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로 지금까지도 F-16을 주력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진행된 공중사격 대회의 F-16 부문 최고 파일럿이 모두 19전비 소속이라는 점은 이곳이 F-16의 요람임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F-16 주력 부대라고 하면은 저희를 창끝 부대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 타이틀에 걸맞게 훈련 그리고 실제 임무에도 그 밤낮 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임무 수행도 정확히 수행해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한민국 하늘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기종들이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주력 전투기인 만큼 그만큼 많은 조종사들이 타고 싶어하고 인기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F-16을 이제 운영한다는 의미는 공군의 주력으로서 이제 영공방위를 지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연구와 훈련에 매진합니다. 실전을 하기 전에 스스로의 이제 시뮬레이션과 시뮬레이터 장비를 통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F-16을 표현하는 방법엔 본인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F-16은 오래된 람보르기니라면은 화려한 디스플레이는 없지만은 딱 조종사가 필요한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대공과 공대지 이제 다양한 임무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육각형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대공 요격 능력, 두 번째 공대지 폭격 능력, 그리고 세 번째 기동성, 그리고 네 번째 공중급유 능력을 포함한 항속거리, 그리고 기체 외형, 그리고 무장 탑재 다양성 정도 F-16은 육각형 전투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16의 정교함과 완성도를 누구보다 절묘하게 활용하는 비결입니다. 물방울 모양의 캐노피가 이제 특히나 F-16의 큰 특징으로서 적기를 이제 계속 보고 이제 하는 시야에 있어서 시야 제한이 없는 이런 물방울형 캐노피가 너무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F-16이 타 기종에 비해서 그 시트 각도가 뒤로 30도 정도 더 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채공을 하거나 임무 시간이 긴 경우에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F-16은 저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F-16은 저에게 희로애락이다. F-16의 회색 날개는 바람을 가르고 19전비의 은빛 날개는 조국을 품습니다. 적에게 전율을, 조국의 평화를, 19전비 화이팅!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취역한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의 규모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오는 9월부터 울산 동구 HD 현대 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한 후 프로펠러 클리닝과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앨런 셰퍼드함을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HD 현대중공업의 첫 미 MRO 사업 수주이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 이후 나온 첫 한국 기업의 미 MRO 수주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미국 MRO 사업과 관련해 올해에는 2척에서 3척 정도의 시범 사업 참여를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미 해군 MRO 사업은 작년부터 본격화됐으며 미 해군 MRO 사업은 국내 기업 중 하나오션이 작년 가장 먼저 수주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지난달 31일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귀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한강 중립수역 내에서 해당 인원을 발견하고 추적과 감시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으며 인천 강화도 교동도 앞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성인 이 주민은 군의 신병 확보 절차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의 귀순은 지난달 3일 중서부 전선을 넘어온 남성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마치고 서태평양 해역에서 공동순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 필리핀, 인도 해군도 각각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합동훈련과 합동순시에 나섰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해상연합 2025 합동훈련을 마쳤습니다. 훈련에는 중국 해군 샤오싱함 등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참가했으며 공중과 미사일 방어, 군사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종료 뒤 양국 해군은 서태평양 해역으로 이동해 공동 순찰에 돌입했습니다. 중로 해군의 태평양 순찰은 2021년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일본과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과 함께 필리핀 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가가함, 영국의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등이 참가했고 F-35 등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들도 동원됐습니다. 한편 필리핀과 인도 해군도 최근 남중국해의 서필리핀 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순시에 나섰고 이에 중국 해군 역시 남중국해에서 대응 순항에 나서는 등 이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훈련과 순찰 과정에서 중국 군함 이동을 실시간 공개하며 감시를 강화했고 중국 국방부는 모든 훈련과 항행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화약을 발명하고 이를 이용한 무기를 만들어 왜구를 물리친 위대한 과학자 최무선의 진포해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려 말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왜구의 침략이었습니다. 쌀, 보리, 옥수수 같은 곡식부터 채소까지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싹 쓸어갔어요. 거리낌 없이 마구잡이로 고려 백성들을 학살했고 또 대담하게도 고려의 세금을 거두는 조은선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고려도 대책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왜구가 언제 어디에 상륙할지도 알 수 없었고 1대1 근거리 싸움에서는 칼을 잘 쓰는 왜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1380년 8월 왜구들이 노략질을 위해 또다시 나타났는데요. 이번엔 진포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배들이 진포 앞바다를 뒤덮고 있었어요. 무려 500척이었습니다. 신나게 노략질을 하고 도망가려던 그때 고려 수군이 외적을 막아섰습니다. 함선 100척과 함께요. 500척보다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5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왜구들이 고려 수군을 비웃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고려 함선들이 일제히 불을 뿜더니 번쩍 뭔가가 튀어나와서 왜구의 배에 박혔습니다. 뭐죠? 바로 화포였습니다. 저기 멀리서 퐁 굉음을 내다가 순식간에 날아와서는 배를 박살내는 화포는 왜구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화포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첨단 기술이자 신무기였습니다. 이 화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최무선 장군입니다. 화약 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화약을 제조해야 했는데 고려는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최무선 장군은 우연히 화약 제조법을 알고 있던 원나라 상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각고의 노력으로 화약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최무선 장군은 하루빨리 화약을 대량 생산해서 왜구의 침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고려 조정의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1377년 10월 화약과 화약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화통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최무선 장군은 여기에서 무려 18종의 화약 무기를 개발했어요. 이렇게 고려 수군은 함포를 장착한 함선 100척으로 외선 500척을 전멸시켰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통쾌합니다. 네, 진포해전 이후에 왜구의 침략은 잦아들었을까요?
아마 무서워서 못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진포해전 이후에 어땠는지가 태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잇따라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초에 덕이 하늘에 응한 까닭이나 무선의 공 또한 작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진포해전이 고려의 역사를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진포해전은 우리 해전사에서 처음으로 함포를 사용한 전투였고 화력 기동 전술과 해상 포격전의 시초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해전이었습니다. 이 최무선 장군의 유비무한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서 이 왜구들을 이 소탕했을 때 그 통쾌함, 정말 그때 최무선 장군이 안 계셨다면 지금 저희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육군 시험평가단은 육군의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의 작전 성능에 대한 기준과 실제 환경에서 전력을 운용하는 장병들이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최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운용 환경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시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시험평가단 기동시험평가과에서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호주 전무근무 경력관입니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시험평가 능력을 구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평가를 통해 육군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기여하는 전문 시험평가 기관입니다.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능 성능에 대한 기준과 또 실환경에서의 정말 사용자가 만족하고 적합한지를 저희가 이제 최종 확인 및 검증을 통해서 야전에 배치되는 무기가 가장 완벽하고 최적화된 것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그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요가 결정이 되면 이제 선행 연구 과정을 거쳐서 연구개발 사업으로 갈지 또는 구매 시험 평가로 사업에 갈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시험을 할 것인지, 어떤 시험 항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시험평가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험평가 또는 시험평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험준비 검토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시험과 운용시험평가와 구매시험평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시험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통해서 전력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에서 하게 되는 시험평가 방식은 무기체계 획득 사업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연구개발 사업이 있고 구매시험평가 사업, 그럼 신속 획득 사업.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진행해 나가고, 구매 시험 평가 같은 경우는 국내 무기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 평가를 합니다. 신속 획득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소요가 결정되지 않는 무기 체계를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능 입증 시험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험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사업 방식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와 어떤 그 고민을 하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평가에 대한 어떤 항목이나 또 뭐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작전능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소유군에서 요구를 하고, 기술적 부수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사청에서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평단에서는 군 운영 적합성, 즉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평가 항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또 이런 이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 기준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군사적 발전 추세라든지 또 외국군의 어떤 장비들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고민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환경과 유사한 작전 환경과 동등한 조건에서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생방 상황, 가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럭무럭 연기가 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 장비를 세워놓고 평가를 하다 보면 가스의 농도라든지 이런 바람에서 다 날아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평가의 어떤 수준이나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그 농도에 맞게 또 그 조건에 맞게 할 수 있을까? 간이 시험 시설을 만들 때 업체들하고도 많이 또 이견도 좀 있고, 총을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운용자들, 즉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달리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진흙 속에다가 총을 빠뜨릴 때도 있고, 진흙 침적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흙 속에서의 사격, 연속으로 연발로 사격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사격을 했는데 잘 유지가 됐고, 시험 평가가 끝나고 나면 소요군들한테 들어간다라고 이제 저들도 이제 뭐 신문이나 방송 지면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마지막에 저희 관문이라고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종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평가를 통해서 정말 우수한 장비가, 무기가 우리 사용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시험 평가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이함대는 6일 예하 5특전대대와 특전사 비호부대 특임대가 선박 검문검색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가 의심되거나 해군 협조에 불응하는 등 검문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선박에 이뤄지는 것으로, 훈련은 검문검색반이 침투해 선박을 장악하고 검색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육군 37보병사단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충룡 공용화기 사격장 내 저격수 타워에서 충북 경찰특공대와 군경 통합 저격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사단 저격수 요원과 충북 경찰특공대 간 저격수 사격법 공유와 주야 간 정밀 타격 제어 획득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 53보병사단이 지난 5일부터 임무형 교육훈련 문화풍토 조성과 임기제 부사관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간부로 가는 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단은 워크숍을 통해 임기제 부사관 지원율을 높이고 정예 부사관으로 양성할 방침입니다. 나는 살련다. 나는 살련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련다. 하령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제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네. 벙어리에 붉은 우울음 안에 살고야 말겠소. (8월 7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절기상 입추지만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서쪽 지방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으며 다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으로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뇌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부 동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으로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겠으며 뇌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철원 20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높은 파고로 인해 동해는 09시까지, 남해는 18시까지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다른 작전에는 기상 영향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으며 수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